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단원 읽고 토론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과 토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토론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해서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제에 대한 찬성, 반대에 따라 근거를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승패도 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의는 어떤 말하기일까요? 토의 같은 경우에는 토론과 달리 공통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의 문제에 관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선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한 말하기다. 라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원래 배웠었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읽기가 글에 나타난 정보 중요하고요. 또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설명할 수 있다.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에 좀 의아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글에 나타난 정보와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독자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글에 써 있는 내용들 다 해당하고요. 예를 들면 접속사 같은 것들도 다 글에 나타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점심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떠오르세요? 그러나 밥을 잘 먹었다. 그러나 배탈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뒷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표지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글에 나타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자의 배경 지식. 선생님이 아까 우리 이 단원에서 자율주행차에 관해 배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시간 수업을 들은 친구들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에 관해서 들어본 친구도 있고 지금 몇 번 못 들어본 친구, 몇 번 안 들어본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잘 아는 친구도 있고 설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게 다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만약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기사를 읽는다면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는 이해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잘 드러내주는 게 여기 있는 바로 이 만화입니다. 자, 하늘이가 이 광고 재밌지 않니? 글쎄,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괜찮아, 안전해. 방심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안전사고는 나를 속이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피노키오는 왜 어떨 때 코가 길어지죠? 그렇죠. 거짓말을 할 때 코가 길어지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광고 이해하시죠? 괜찮아, 안전해. 이거는 피노키오의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자,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집니다. 알려드린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었죠?
그건 바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인 거예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는 이 광고가 피노키오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피노키오가 왜 코가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음이와 민재의 독서 대화. 자, 우리 교과서에 사파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교내 독서 토론 대회를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책을 읽을수록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할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함께 토론대회에 나가려고 같은 책을 읽고 있는 민재의 얼굴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이 되었다. 자, 마음이가. 민재야, 이 책 재밌지 않아?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려. 책의 내용을 이해한 거죠. 근데 민재가, 글쎄, 난 독서하는 힘이 부족한가 봐. 왜 그래? 어쩐지 표정이 심각한걸? 자, 민재가 책을 읽다가 자꾸 멈칫하게 돼. 여러분도 이런 일 있으시죠? 멈칫멈칫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일단 단어나 문장의 뜻을 모를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글쓴이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글쓴이가 뭘 말하려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책의 주제라든지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핵심을 파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글쓴이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글쓴이의 말이 타당한지, 타당성과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어쨌든 지금 이 민재가 말한 부분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재는 책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생각해보면 나도 민재가 겪은 문제와 마주친 적이 종종 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민재와 함께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보려고 여기 나왔네요. 나는 지금까지의 읽기 과정을 돌아보았다. 그러고 보니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뉴스를 자주 보았던 것, 선생님이랑 배운 핵심어 뭐였죠? 자,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이 많아서 그랬던 거죠. 이런 것이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배경 지식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윗부분이랑 여기랑 화살표 해주시고요. 다음이가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문제 겪은 적이 있어. 자, 먼저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잘 보고 그걸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과 관련 짓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정보를 잘 보고 그걸 배경 지식과 관련 짓는다. 자, 우리 아까 얘기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학습 목표랑도 연관이 돼 있죠. 민재가 그렇지만 나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걸 여러분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쌓으면 돼요. 배경 지식을 쌓으면 됩니다. 마음이도 그렇게 얘기하죠? 후후. 그럴 때는 도서관에서 관련 있는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에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해봐. 그리고 여러분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이 지금처럼 책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아무래도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또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두웠던 민재의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다.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민재도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왠지 토론 대회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솟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마음이와 민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책을 읽을 때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깜빡하고 여기서 안 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습 목표 2개를 제가 안 읽었었죠? 예, 문제를 해결하며 책 한 권을 읽고 토론할 수 있다. 그리고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역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살펴봤는데 여기다가 필기 하나만 더 할게요. 만화에다가.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자, 배경 지식 때문이다. 배경 지식 때문이다. 필기해 주시고요.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의 등장. 여기서 마음이여 민재는 책 로봇이 대 인간의 일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의논을 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의 등장.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몇 쪽이 나오죠? 자, 4면이 나오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입장이에요, 일단. 우리 토론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론이라는 거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어요. 그에 맞는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게 지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근거 같은 게 나오면요. 이게 찬성 입장에 유리할지 반대 입장에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차의 등장 9번권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선생님, 요거 여러분 편의상 제목은 여러분 같이 보면서 안 봐도 여기 있죠. 자율주행차의 등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부터 볼게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더 위험하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첫 줄, 밑줄.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인간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 하니까 충격적이죠. 이걸 누가 얘기했나 볼게요. 전기 자동차 업체를 설립한 경영자이자 기술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 누군지 아시나요? 자, 일론 머스크가 2015년 3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우선 여러분 사실 일론 머스크 누군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인지도 써 있는데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할 만큼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 독자의 주의를 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인용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전문가가 진짜 한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못 믿겠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걸 우리는 여기 있는 서술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컨퍼런스는 뭐냐면요. 단어 뜻이 컨퍼런스는 회의의 일종인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열리는 대규모의 회의예요. 이런 곳에서 발언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요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아이콘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민재는 아이콘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이해가 안 됐대요. 찾아보니 자 이럴 땐 사전을 찾아보면 돼요. 신처럼 숭배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인 우상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훨씬 안전하며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의 운전이 금지되리라는 것이 머스크의 전망이다.
자, 자율주행차라는 핵심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여기 자율주행차는 어떤 자동차를 뜻하는 걸까? 자, 단어의 앞뒤를 살펴보면, 자, 이거 맥락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고려하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차를 의미하는 것 같아. 그렇겠죠?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진 인간에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예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는 사실 영상을 다 봤는데 그 영상을 지금 학습터 자료에 다 올려놨어요. 이 학습터에.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시면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이 알 수 있었던 정보가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의 단계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0단계는 자율주행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상태고 1단계 굉장히 보조적 수준이고 그리고 2, 3단계도 좀 보조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차 간의 간격을 좀 조정해 준다든지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 해준다든지 하는데 한 3단계쯤에 이르러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것까진 가능해요. 차선을 변경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도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보통 4단계부터를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거의 곧 이제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예. 고도의 그런 자율주행은 4단계고요.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뭐 도로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거의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자율주행 차들만 다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발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옆에 가볼게요.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5만 명이다. 자, 구체적으로 자료를 인용했어요. 그리고 출처도 밝혔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뒤를 읽으면 오히려 쉬운데 저는 여러분이 딱 요만큼만 읽고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뭘 아셨으면 좋겠냐? 이게 지금 자율주행차 찬성 입장인지 아니면 반대 입장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성 입장일까요? 반대 입장일까요? 그렇죠. 찬성 입장이에요. 자율주행차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쓸 때 가장 효율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자율주행차들이 막 이렇게 자율주행차들끼리만 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통사고 누가 냈겠어요? 인간이 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한 차가 더 위험하다는 이 그런 발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볼게요. 인구 대국인 중국이 27만 명, 인도가 23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미국에서도 매년 3만 명 이상 숨지고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이었다. 그쵸? 다 찬성 근거예요. 다 찬성 근거입니다. 이 아래도 다 찬성 근거예요. 예? 교통사고의 90%는 자 여기서 쐐기를 박죠.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다. 이 운전자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의 실수예요. 그 다음에 도로나 기계 장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0%다.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이 아닌 사람이 운전한 차, 여기 사람이 운전한 차 90% 교통사고 발생이죠. 교통사고 발생한 것 중에 90%가 다 운전자, 사람이 낸 실수예요. 그 다음에 도로나 기계장치,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토론을 여러분이 하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자율주행차가 별로 안전하지 않다, 해킹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런 결함에 따른 사고는 10%다. 불과 1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는, 자, 컨설팅이라는 거는
어떤 전문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에게 어떤 상담을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상담해주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컨설팅 회사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가 줄어들 거래요. 아까 이 90%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매년 1,9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대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굉장히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전성에 따른 이익도 같이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단 볼게요. 왜 엘리베이터 얘기를 갑자기 할까? 여러분 의심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도 운전사가 조종했지만 지금은 탑승객이 원하는 층수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자, 이것만 보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왜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을까? 우리 엘리베이터 과거에는 자, 운전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운전사가 있었죠. 자, 현재는 어때요? 운전사가 있어요? 운전사가 없어요. 여러분, 운전사가 없지만 현재 엘리베이터 타면서 불안하세요? 그렇지 않죠. 운전사가 없지만 안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현재 운전사 있나요? 운전사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미래를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 미래의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운전사가 없겠죠? 근데 없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얘기를 꺼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건 아까 보던 거죠? 그쵸? 내려가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는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게 됐지만 운전사 없이 한결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될까? 라고 했네요. 여러분, 따르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많이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따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발언을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자, 우리 엘리베이터는 그냥 이 건물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 변수가 많지 않죠. 변수가 크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는 이 도로, 막 길도 되게 다양하고요. 갑자기 사람 튀어나오면 이것도 이제 문제고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가 훨씬 큽니다.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엘리베이터의 사례만 가지고 자동차가 100%이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안전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할까? 아니면 기계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할까? 사실 이런 교통사고, 이런 사람의 실수, 이런 걸 생각하면 기계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해킹이라도 당하면요? 자율주행 하다가 해킹이라도 당하면 내가 통제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안전성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속 쟁점이 될 문제예요. 쟁점이라는 거는 토론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지점, 싸우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안전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조금 더 내려오고 싶은데.
어렵네요. 이 아래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이 알아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헨리 포드가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은 20세기를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 여러분,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거겠죠. 자,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에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래에 선생님 이거 하면 또 없어져가지고 좀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앞 문장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것도 맥락을 고려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맥락을 고려해서 생각해본다면 지금 여기는 지금 그림이 저작권 문제로 사라져 있는데 여기 T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모델 T라는 대중적인 자동차가 등장해서 20세기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과 연관을 지어보면 자율주행차의 등장도 21세기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있는데 민지가 얘기한 게 있는데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나도 앞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론하니까 알겠다. 예, 앞뒤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라 라는 거예요. 좀 표시해 두시고요. 자, 탁월한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볼게요. 탁월한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자율주행차의 긍정적인 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다 써주세요. 자율주행차의 장점. 자율주행차의 장점 써주세요. 아주 탁월하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자, 자율주행차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95세 노인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 안전할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노인이면 눈도 침침하고, 그쵸? 위험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령화 사회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을 내가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너무 좋겠죠. 자,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버튼을 눌러서 병원과 식당, 상점을 찾아갈 수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부모의 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혼자 이동할 수 있다.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은 여러분 학교 오시고 할 때도 버튼 띡띡 하면 부모님께서 데려다 주시지 않아도 다 이제 차가 혼자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 면허의 개념도 사라지겠죠. 누구나 이 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외출하려면 제약이 컸던 장애인들은 더 큰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재의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거래요. 우리가 이 앞 페이지에서 계속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이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좀 볼게요.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에 이른대요. 근데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지 않나요? 24시간 중에 10%면은 2.4시간인데요. 사실 하루에 그 이상 운전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진 않잖아요. 그 이하로 운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승용차를 유지하는 데는 가구 소득의 20%나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낭비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 좀 해볼게요. 자동차 유지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 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자율주행차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놓은 대안이 이 자동차 문화랑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얘기한 그 대안이 뭐냐?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는 거예요.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면 유지비와 세금, 주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의 차량 구매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게 헷갈리시면 여러분 그 킥보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도 100원 킥보드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막 100만 원 넘는데 이렇게 생긴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람 타고 다니는 거 이거 2인 승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타려면 잘 안전모 쓰고 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타지도 못해요. 왜냐면 이거 면허 있어야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요? 만약에 어떤 역이 있어요. 역이 있고 시내가 있어. 그럼 역에서 이게 있었어. 그럼 역에서 이거 타고 시내로 와서 여기까지 돈 결제하고 여기까지 오고 도로 갖다 놓나요? 안 갖다 놓죠. 그냥 두죠. 그러면 또 이걸 필요한 사람이 돈을 내고 또 어딘가로 가요. 그럼 또 누가 어딘가로 가요. 사실 이런 게 공유 시스템인 거죠. 근데 마치 이거랑 유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언제든 필요할 때면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심지어 얘는 사람이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지만 차는 자기 혼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 그리고 차량은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동을 위해 옮겨간다. 너무 편리하겠죠. 굳이 개인이나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까닭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 재배처럼 일부 마니아들만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운전 뭐 즐겁죠. 네, 운전하고 싶을 수 있죠. 즐거운데 근데 이 운전을 우리는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뭐 출퇴근이라든가 이제 뭐 이동, 여행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이 사람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운전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스포츠나 취미 활동처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락실 가도 여러분 이렇게 운전 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데서 뭐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듯이 그냥 앞으로는 이 사람이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취미 활동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여기서 본 이 페이지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당연히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 입장은 우리가 또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